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나 설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날이 잦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음식이 요즘은 몸에 바로 반응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익숙하지만 의외로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드문 음식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홍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시는 달기만 한 과일, 당뇨가 있으면 피해야 하는 음식, 그냥 간식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홍시는 시니어의 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양면적인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홍시가 무조건 좋다거나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혈당과 소화를 흔들 수 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홍시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습관처럼 드시면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잠이 불편해지거나 아침 컨디션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병을 진단하거나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자료와 시니어 생활 사례를 분석해온 건강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치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홍시에 대한 오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홍시는 익어서 부드러운 감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해졌거나 장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은 시니어의 경우 홍시의 특정 성분은 속을 더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를 먹고 나면 배가 더 더부룩해지거나 화장실 리듬이 흐트러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홍시가 계속 시니어 음식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 먹기만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느 시간에,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경우는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음 이야기를 차분히 나눌 예정입니다. 첫째, 홍시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성분과 그 성분이 시니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둘째, 홍시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와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셋째, 홍시를 매번 똑같이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섭취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홍시를 괜히 피할 필요도 없고 무작정 챙길 필요도 없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집에 홍시가 있는데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홍시에 들어있는 성분이 왜 시니어에게 특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그 이유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홍시가 단순히 달기만 한 간식이 아니라 먹는 방법에 따라 몸에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홍시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반응이 갈리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홍시의 성분을 조금 더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홍시에는 대표적으로 식이섬유, 천연당분, 그리고 떫은 맛의 원인이 되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떤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 홍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식이섬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홍시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수분을 머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운동이 너무 빠른 분들에게는 변 상태를 조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가 잦은 분들이 홍시를 먹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대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미 장 움직임이 느려진 상태라면 이 식이섬유는 오히려 장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잦은 분들 중 일부는 홍시를 먹고 나서 배가 더 더부룩해지거나 답답해졌다고 느낍니다. 즉, 홍시의 식이섬유는 누군가에게는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막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 당분입니다. 홍시는 익으면서 전분이 당분으로 바뀐 과일입니다. 그래서 맛이 부드럽고 달게 느껴집니다. 이 당분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편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 홍시를 먹고 금방 힘이 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당 조절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빠른 흡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홍시를 드시는 경우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는 언제 먹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놓치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떫은 맛의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홍시는 겉으로는 전혀 떫지 않지만 이 성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속이 묵직해지는 느낌이나 소화가 더딘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홍시가 요즘 들어 속에 남아있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홍시는 하나의 성분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홍시를 먹고 속이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먹으면 홍시에 대해 괜히 오해가 생깁니다. 나한테는 안 맞는 음식이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라기보다 다르게 먹어야 할 음식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성분들이 시니어의 몸에서 특히 더 크게 작용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홍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홍시를 피할지, 조심해서 먹을지,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는 홍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왜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차이가 왜 특히 시니어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음식에 대해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조금 과하게 먹어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화 속도, 혈당 조절, 장 움직임, 이 모든 과정이 조금씩 느려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홍시 한 개라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속도입니다. 위에서 장으로, 장 안에서 다시 이동하는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홍시처럼 수분과 당분이 함께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홍시를 먹고 나서 바로 불편함이 나타나기보다는 한참 뒤에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묵직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홍시가 나빠서가 아니라 몸의 처리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당에 대한 반응입니다. 젊을 때는 당분이 들어와도 몸이 비교적 빠르게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이 조절 과정이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를 먹고 나서 기운이 확 올라갔다가 금세 가라앉는 느낌, 혹은 괜히 몸이 처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홍시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섭취 시점과 양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입안과 목, 위장 점막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막은 예전보다 건조해지고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홍시는 겉으로는 매우 부드럽지만 특정 성분은 점막에 묘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를 먹고 나서 목이 살짝 답답하다거나 위가 꽉 찬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신호는 몸이 과하다고 말하는 아주 조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달아서 좋은 줄 알고 부드러워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이런 작은 신호에도 이전보다 더 분명한 반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음식을 고를 때 맛이나 이미지보다 먹고 난 뒤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홍시를 먹고 속이 편안한지, 답답한지, 기운이 안정적인지 이런 기준이 젊을 때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홍시는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도 아닙니다.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면 오히려 시니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은 체질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오늘 몸 상태, 최근 소화 리듬, 활동량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홍시는 매번 똑같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날그날 몸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는 홍시가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상황들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앞에서는 홍시가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홍시를 조심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예 피하는 것이 몸을 편하게 하는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홍시는 조심해야 할 신호가 있어도 겉으로는 너무 부드럽고 달아서 문제없다고 느끼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홍시를 먹고 나서 속이 묵직해지거나 위에 무엇인가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 들거나 트림이 잦아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반응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장의 움직임이 이미 느려진 상태에서 홍시의 특정 성분이 소화 과정을 더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홍시를 계속 드시면 몸은 점점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은 속이 차가운 느낌이 자주 드는 분들입니다. 손발이 쉽게 차고 배를 만지면 차갑게 느껴지는 분들은 소화력이 이미 약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홍시를 드시면 부드럽기는 하지만 속은 더 느려지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 짓지 않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홍시는 단독으로 먹을 때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홍시에 남아있는 특정 성분은 단백질과 만나면 위 안에서 덩어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음식을 먹은 직후에 홍시를 드셨을 때 속이 꽉 찬 느낌이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우유나 요거트처럼 부드러운 음식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드럽다는 인상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위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이런 조합에서 불편함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진 날입니다. 이런 날에는 몸의 처리 능력 자체가 평소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홍시처럼 수분과 당분이 함께 많은 음식을 드시면 몸은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을 설쳤거나 몸이 유난히 처지는 날, 속이 이미 불편한 날에는 홍시를 굳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홍시는 도대체 언제 먹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으면 홍시의 장점은 살리고 부담은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시니어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섭취 원칙을 차분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홍시는 무조건 피할 음식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음식도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현실적인 선택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내용을 천천히 돌아보면 홍시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닿게 됩니다. 홍시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음식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피해야 할 음식도 아닙니다. 홍시는 상황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홍시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달고 부드러우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당이 많으니까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단정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몸 상태, 소화 리듬,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홍시를 대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홍시는 배가 아주 고픈 상태나 몸이 지쳐 있는 날에는 굳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음식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홍시는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기보다 단독으로 소량으로 먹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먹고 나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은 의식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속이 편안한지, 묵직한지, 기운이 안정적인지 이런 느낌들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홍시는 매일 먹어야 할 음식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한 날,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 간식처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홍시는 부담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지로 남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행이나 정보가 아니라 먹고 난 뒤의 몸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요즘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변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씩 선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웰에이징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홍시에 대한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홍시를 먹어라, 먹지 마라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를 단정하기보다 시니어의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선택이 조금 더 편안한지를 차분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홍시는 몸을 보고 먹는 음식이다. 이 기준만으로도 앞으로의 선택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회복하는 방향의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컨디션 톡톡이었습니다.